오늘은 패스트 매스 어, 여러분들 그 토프 AMS를 운영을 하실 때 보통 그 지상 관측, 뭐 항공 관측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항공 관측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항공 관측에서는 주로 패스트 매스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즉, 그 토프 AMS에서 초포의 역할이 있죠. 네, 초포의 역할은 자 오픈과 자 클로즈 했었을 때에 그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픈을 했을 때는 가스상 및 입자상 에어로졸이 같이 이제 유입이 되고, 클로즈를 했었을 때는 미량의 어떤 가스산 물질이 안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에어로졸의 그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하는 원리를 가집니다. 그 페스트 매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지상 관측을 할 때는 여러분들 아마 5분 그 에버리지 사이클 또는 10분, 또 적게는 뭐 1분 에버리지 사이클을 보통 가집니다. 이 농도가 적은 환경 또는 농도가 높은 그 환경에서 이러한 어떤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자료의 듀티 사이클 뿐만이 아니라 에버리징 되었을 때 그 하이 레졸루션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매끈하게 나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팅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공 관측의 경우는 매우 빠른 그 시간 안에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중형 항공기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형 항공기에 그 설치가 된 그 토프 AMS에서 측정 방법은 매 1초마다의 매스 스펙 그 자료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상에서의 그 데이터 처리 방법하고는 매우 다른 어떤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처리 그 방법과 관련해서 그 자료 처리 툴킷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프로세스부터 해서 처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스트매스 측정 방법. 네, 먼저 get index를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폴더를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자료가 처리가 되고요. 네, 이와 같은 진단 플롯이 팝업이 됩니다. 마커를 누르시고 실제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빔 레퍼런스를 먼저 이제 지정을 한 상태에서 보통 자료 처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 매스는 패스트 매스 탭을 누르시고요. 맨 위에 있는 이 골드바를 누르시고 네 번째 이걸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패스트 매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P2번 체크하시고요. 프리 프로세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는 거를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잘 반복적으로 해서 잘 따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더빙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빠르게 자료를 처리한 다음에 지금 소리를 좀 입히고 있거든요. 자, 처리가 되면 이와 같은 익스페리먼트 그 파일, 지금 실험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를 할 사항이 바로 이제 MG 칼리브레이션 그리고 베이스라인입니다. 먼저 MG 칼리브레이션은 총 스텝 1, 2, 3로 이제 나눠지고 있고요. 방금 처음에 Find Fit for One Run에 대해서 하신 다음에 이온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경험적으로 지금 이 측정에서는 텅스텐하고 이런 러버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빼준 상태에서 다시 런을 해주면은 이와 같은
오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 업데이트를 언체크하시고 All Fast Close를 반드시 바꾸신 다음에 여기 스타트를 누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MG 칼리브레이션이 모든 그 런에 대해서 적용이 돼서 이와 같이 프로세싱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다 이것을 이제 수치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매드 파라미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베이스라인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뷰 디스런을 누르시고요. 꼭 All Fast Close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G 칼리브레이션과 베이스라인은 반드시 패스트 모드에서 이제 측정이 된 클로즈 상태로 이제 바꿔주신 다음에 저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 매스 방법은 이전에 그 우리가 지상 관측하는 그 데이터의 처리 방법과 매우 이제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만 이제 약간의 좀 차이를 가집니다. 자, 이와 같이 베이스라인까지 하셨으면 매스에서 모든 것을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 페이스트로 바꿔주십니다. 웨이브를요. 그 다음에 프리 프로세스를 하면은 자료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처리가 완료가 이제 될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 과정이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간에 포즈를 했다가 다시 이제 스타트를 다시 이제 하고요. 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료가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 네, 코렉션을 이제 눌러서 이 에어빔의 그 상태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측정에서 이 에어빔 코렉션 결과 이쪽에 대략 한 8배 정도 이제 높은 어떤 수치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에어빔을 필터 에어 구간에서 주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스탭에서 기본적으로 빠르게 유기물질의 그 프랙션 43번, 44번을 이제 확인하는 그 탭을 눌러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약간 왼쪽으로 좀 치우친 그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44, F44, F60 바이오매스 버닝 마커를 이제 확인을 하는 어떤 단계입니다. 네, 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빠르게 지금 스키럴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 레졸루션에서 이제 최초 프리프로세스 단계, 프리페어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탭을 이제 누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완료가 되면은 바로 그 우리가 피크의 폭하고 쉐이프를 결정을 해주기 위한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중간에 자료 처리 그 중간은 제가 약간 자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해서 상당히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그 보이시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누르신 것처럼 이렇게 쭉 단계별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피크 폭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 단계에서는 피크 쉐이프를 피크의 가우시안 이상적인 그 가우시안 그 형태를 이 실제 측정된 그 데이터와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가급적 가우시안 쉐이프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네, 최종적으로 여기서 파인드를 한 번 더 이제 눌러주시면은 조금 여기 스무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어떤 구간이 있어요. 좀 안 좋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하는 이온을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이 가급적 네, 부드러운 어떤 그 곡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측정 값들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나온 게 없네요. 네. 네. 자, 아무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디클레어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네, 여기에 대한 어떤 함수로 이후에 측정된 결과들 다 프로세싱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온을 선택하는 이제 과정이고요. 최종 그 이온의 어떤 개수는 대략 한 3,800개, 3,000개 정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fit mask라고 해서 1이 선택, 0이 선택하지 않는 것. 그래서 눌러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대략 566개의 그 이온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온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하겠다. 이 이온을 온라인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개의 런을 이제 돌려봅니다. 네, 한 개의 런을 돌려야 되고요. 이 패스트 매스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클로즈된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금 전에 오류가 떴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스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제 그 로우 HR 그 데이터 스펙트럼을 보고 이온들을 넣어주느냐 아니면 이온들을 넣지 않아주느냐 않느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실 때 이 잔차를 항상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잔차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주는 그 작업이 바로 이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MF 분석까지 가게 되면은 이 패스트 매스 방식에서 대략 매스 오브 차지를 약 100가지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 그 여러 가지 그 이온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배치식으로 이제 돌리기 위한 그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전에 우선 먼저 우리가 N2에 대한 N2 이소토프에 대한 그 비율을 우리가 확정을 해주는 그 단계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 스텝 0을 이제 한번 이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오게 되면 자 스텝 2를 해서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 프래그먼테이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조절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급적 자 어느 쪽이 이제 맞춰주실 건가 이제 자 원점에 통과를 이제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략 한 580개 정도의 이온, 조각 이온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온라인한 상태로 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농도를 산출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데이터가 다 처리가 되면은 우리가 HR5-C로 이제 바꾸시고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이 CDC 판넬에 가서 우리가 이 CDC 판넬이 의미하는 그 사항은 화학적 구성 성분에 따른 포지 표율을 이제 구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제가 이제 한 사항대로 요거를 이제 그 선택을 이제 꼭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스텝 1 포지 표율 C가 1일 때에 대한 농도를 우선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 2 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컴포지션 디펜던트 즉 그 구성 성분에 의존하는 C 포지표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6을 이제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C 스테이트 그리고 HR, NH4, HR, NO3, SO4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CDC에서 나온 이 농도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농도를 이제 처리를 지금 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농도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여기까지 해서 이 값을 이제 뽑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뽑으신 그 값에서 이 값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자료의 어떤 처리들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명령어창에 제가 직접 이제 그 타이핑을 해서 농도를 시계열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SO4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네크로라이드 입력을 했습니다. 네, 엔터를 이제 눌러보면은 네, 이와 같은 최종적으로 제가 사용할 그 농도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림에 대한 것을 좀 보기 쉽게 좀 바꿔주고요. 이렇게 네. 여치 많이 보시던 ABS에서 많이 보시던 그림입니다. 네, 이 페스트 매스는 데이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픈과 크로즈가 중간에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듀얼 타임, 듀얼 타임뿐만 아니라 이제 딜레이 타임의 어떤 적용이 상당히 좀 그라운드에서보다 많이 줄 수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데이터들은 프로세싱 하실 때 이미 조금 이제 제거를 해주고 사용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시계열도 분석을 할 수 있고 매스 스펙트럼,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원소 분석입니다. 그래서 원소 분석과 관련된 그 사항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판넬, 최근에 이제 ACP 2015년에 이제 이 게재된 요 논문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정확한 어떤 계산 수식이나 왜 이거를 지금 이전에 2007년도에 아이캔이 그 제시를 한 거기에서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뭐 반크레올린 뭐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산화도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라고 하고 OS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SC는 계산한 그 산화 그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제 보시는 이제 그림에서 이제 한번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개선된 그 반클레블린 그 다이아그램입니다. 그 도표시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그 산화 수준하고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화 수준 OSC 그 값은 대략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정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S가 여기서 보면은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그 앰비언트 에어로졸의 범위는 1에서 마이너스 1 그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많이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경험적으로 에어로졸의 어떤 그 산화도가 탄소하고 어떤 수소하고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어떤 범위들이 왜 이렇게 그 나오는지를 우리가 그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프로세싱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